네, 안녕하세요. 홍채 꽃가 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플랜테리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플랜테리어란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요즘에는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내 정원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면은 집 앞 현관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에 현관문에서 딱 들어왔을 때 꽃이나 혹은 식물이 꼭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첫 집안의 그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식물은 이제 율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국을 더 넣었습니다. 이 율마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통창에서 바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에다가 율마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화분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라탄 재질의 바구니에 율마를 넣어서 하시면은 굳이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이런 좀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마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맨 윗부분에 보이시죠? 지금 위에서 새순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즉 식물이 이 환경에서 그래도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따라오시면요. 첫 번째로는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천사의 눈물, 병아리의 눈물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물만 잘 주면은 너무 잘 자라요. 지금도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포트이거든요. 2달 정도 키운 건데 밑에 새순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 식물은 분갈이를 지금 이 포트는 좀 작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분갈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틸란드시아입니다. 틸란드시아는 흙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도 계속 살아가는 식물이거든요. 요 밑에 나오는 요 부분들이 이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잔뿌리가 계속 나오고 이 표면을 보면은 하얀 솜털이 나 있습니다. 이게 트리콤이라고 하는 솜털인데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수증기를 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원래 자생지에서도 그렇게 사는 식물이라서 흙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 주는 거는 스프레이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되시고요. 내가 물 주는 걸 까먹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말랐어요. 그럴 경우에는 큰 대야에다가 틸란드시아를 한 30분 정도 푹 담궈 두시면 금방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남천 열매입니다. 이렇게 드라이가 가능한 남천 열매를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조와 잎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나머지 이 식물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갖다 놔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주방인데요. 벽면이 어두운 다크 계열이에요. 식탁 자체도 6인석의 식탁이거든요. 중앙에 꽃을 놓기보다는 차라리 벽면 쪽에다가 붙여서 꽃을 놓는 게 이 입구에서 봤을 때도 한눈에 딱 들어오고 또 환한 계열의 색감을 쓰는 게 이 벽면의 색감과 대비가 돼서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식욕을 돋구는 색상이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의 색상을 메인으로 하고 그 주변 색깔은 노란 색상으로 훨씬 더 좀 활기참 또 생동감을 더 넣어주는 색상으로 배치를 했고 중간중간에 노란색의 보색이 또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 색상으로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식탁은 아무래도 식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흙이 있는 거는 좀 시각적으로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이런 꽃꽂이로 간단하게 매주마다 혹은 2주마다 한 번씩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의 공간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벽면에 보이는 저기 흰색 부분이 통창문이에요. 전체가 통창이기 때문에 해가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오고요. 문을 열면 통풍도 굉장히 잘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는 수국같이 이런 초화류들, 꽃이 피는 꽃들 혹은 허브류도 괜찮아요. 허브가 햇빛을 많이 보고 통풍이 꼭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브류도 괜찮고 아까 율마도 사실은 이 자리도 괜찮습니다. 올해 트렌드 컬러가 베리페리입니다. 그게 약간 요 화분의 요런 색상이거든요. 나는 이 집에서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꽃의 색상이나 화분의 색을 올해 트렌드 컬러인 베리페리 색상을 선정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시면 질리지 않는 플랜테리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상단에 있는 거는 다 관엽식물입니다. 첫 번째는 몬스테라고요. 여기 창가에 뒀더니 금세 새잎이 났어요. 네, 너무 잘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이비도 지금 한창 잘 자라고 있는 중이고 아이비는 덩굴상 식물이라 지금 이렇게 길게 내려왔어요. 이러한 것들은 중간에다 지주대를 세우면은 그 지주대를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혹은 이 플랜트 박스 주변으로 내려오게끔 해도 이 박스를 타고 아마 계속 자랄 거예요. 천리향은 저희가 한 3월 달까지 이제 꽃이 보고 지금은 꽃은 다 지고 잎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향이 천리까지 간다라고 해서 천리향이라고 붙여진 식물이고요. 맨 오른쪽에는 동백꽃이에요. 동백꽃도 겨울철에 꽃이 피는 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동백꽃 축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1월부터 한 2월까지. 지금 이 식물 자체도 한 1월에서 2월까지 한 달 정도 꽃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꽃은 다 지고 잎만 있는 상태인데 잎도 지금 한 2쌍 정도 다 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햇빛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동백꽃도 되게 잘 자라요. 그리고 동백꽃은 이런 토분에 심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빨간색의 꽃이랑 이 토분의 색감이랑 너무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릴 거는 고사리 정원입니다. 이 고사리 종류들은 저희가 공기정화 능력 거의 탑 10 안에 드는 식물들이에요. 이 고사리는 담배 제거 연기 효과에도 탁월한 식물이고 포름알데히드 제거 효과도 너무 좋아요. 고사리는 가장 중요한 게 습도 유지입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건조하거나 물이 없으면 금방 마르고 마른 잎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물 주는 거를 정말 자주 줘야 되고 물을 너무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반음지나 음지에서 잘 살긴 하지만 햇빛이 있는 곳에 놔두면은 잎이 굉장히 튼튼하고 새잎이 너무 잘 나요. 지금 이 고사리도 반년 정도 키우는 거거든요. 옆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진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고니아 머큘라타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잎에 반점이 있는 게 특징이고 요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잎이에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새잎이 계속 납니다. 새잎이 난다는 거는 이 식물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더피고사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사리가 더피고사리입니다. 잎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뭔가 이렇게 콤팩트하고 힘이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사리고,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은 흰색의 무늬가 매력적인 아지리 고사리라고 합니다. 이 아지리 고사리는 물이 없으면은 이 끝에서부터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가장 빨리 나타내는 고사리 중에 하나예요. 이 고사리도 수영이 자유로워서 뭔가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고사리입니다. 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고사리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그쵸, 아스파라거스 저희 이렇게 뭐 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 옆에 야채로 같이 나오는 게 아스파라거스죠. 그 아스파라거스가 이 아스파라거스가 맞아요. 근데 저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는 품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품종이 한 30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품종만 식용이 가능한 품종이에요. 근데 지금 이 품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사리 종류들이 다 수분을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이 바닥면에 보시면 이끼를 다 깔아줬어요. 마감토 대신에 이끼를 깔면 이끼의 역할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수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둠식재잖아요.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안에 길목을 만들었고요. 길목 사이사이에 돌을 다 깔아줬어요. 그래서 뭔가 열대우림의 고사리 숲을 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고사리 정원입니다. 이 거실에 있는 식물은 몬스테라인데요. 이 몬스테라 말고도 추천해드릴 식물은 아레카야자, 고무나무, 이 두 가지 모두 공기정화 능력이 너무 좋은 식물이고, 특히나 아레카야자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 능력 1위 식물입니다. 그만큼 하루에 이제 수증기 한 1리터 정도를 내뿜을 만큼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게 또 아레카야자죠. 근데 몬스테라도 그래 못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기정화 능력이 좋다라는 거는 잎의 면적이 넓고 잎의 수가 많을수록 공기정화 능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몬스테라도 보면은 잎의 면적이 손바닥에 거의 한 6, 7배예요. 엄청 크고 잎의 수도 많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키가 큰 식물들은 가전제품 중에서 키가 큰 거 옆에다가 두면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테이블이 이제 흰색 색상의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몬스테라의 화분도 흰색으로 맞춰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침실은 생각보다 거실과는 다르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죠. 그래서 반 그늘이나 그늘에 잘 살 수 있는 식물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말 웬만하면 되게 죽이기가 어려운 식물이에요. 제가 여기에 스파티 필름을 놓아둔 이유는 보시면은 콘센트를 가리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티 필름, 잎이 이렇게 많은 스파티 필름을 앞에 놔두니까 정말 감쪽 같죠. 네, 이렇게 식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새잎이 난 거 보이시죠? 네, 굉장히 반딱반딱거리죠? 잎도 되게 얇아요. 막 자라는 거라. 근데 중앙에 보면은 지금도 새잎이 나려고 모양을 딱 잡고 있어요. 몬스테라 아레카야자, 스파티 필름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말려진 채로 점점 펴서 딱 펴집니다, 잎이. 그리고 또 스파티 필름의 가장 큰 특징은 안스리움처럼 꽃이 올라오는데 그 꽃이 흰색의 꽃이 펴요. 그래서 굉장히 청초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죠. 사실 이 침실은 저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편안하고 좀 안락한 공간인데요. 이런 다육식물, 선인장, 낭 같은 계열들은 밤에 광합성 작용을 해요. 즉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탄소를 내뿜는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밤 동안 잘 때 이 식물들은 이제 산소를 계속 내뿜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육식물 난들은 침실에 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모던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육식물도 모던한 분위기에 납작하고 시멘트 계열의 화분을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식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식물은 또 키우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이제 보타닉 아트처럼 식물이나 꽃을 표현한 액자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식물의 그런 작은 부분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식물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보타닉 아트와 같은 식물 액자를 침실이나 거실 혹은 공부방에 걸어두는 것도 식물과 친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생각하지 못한 공간에 따른 식물이 좀 다 다르죠.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집안에서 이 공간처럼 실내 정원을 가꾸고자 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 박스처럼 식물을 놓아둘 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 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다리처럼 해서 계단식으로 식물을 놓을 수 있는 것도 판매가 되고요. 식물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지그재그로 배열할 수 있는 그런 기둥 모양의 인테리어 용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맞는 적합한 인테리어 용품만 잘 구매를 한다면은 거기에 식물만 잘 배치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플랜테리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베란다에 일렬로 놓는 것보다 짜임새 있게 조화롭게 해놓으면은 훨씬 더 볼 때마다 눈도 즐겁고 질리지 않는 그런 나만의 실내 정원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